네, 소개받은 김이용혁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미제협에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저희 대치미도 재건축의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저희 미제협에서 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개선 사항을 또 주민들의 뜻을 모았었고요. 모은 뜻을 공람 과정을 통해서 관에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좀 제시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일단 세 가지 비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앞서서 민병대 조합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죠. 기왕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전체 주민들에게 유리합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미제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로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두 번째가 주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유효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재건축 시장 많이 혼탁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아까 전에 재무회계감사도 보셨겠지만 저희 미제협은 어떤 조직보다도 투명성을 최우선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 과정이 투명해야지만 의혹을 사지 않고 저희가 어떠한 비리의 의혹도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투명성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담금 최소화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사업이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진행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업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고 그러면서도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속도에 있어서는 일단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상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치미도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대치 근린공원의 정비구역 안으로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죠. 대치근린공원이 정비구역 안에 편입이 되면서 저희 임대세대가 100세대 이상 늘었고요. 주민들에게 상당히 좀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수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는 현재 신통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죠. 좋든 싫든 신통으로 저희는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치근린공원을 저희 아파트 정비구역 안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처럼 존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발짝도 진행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에서도 만족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좀 이득이 되는 안을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바로 뒷시간에 문길남 회장님께서 대치근린공원과 관련한 대담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전체 일정입니다. 저희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비구역 안을 제출을 했고 현재 심의 중이죠. 구의회를 통과해서 현재 이제 서울시 도계위만 통과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재건축 전체 일정에 있어서 가장 초기 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조합 설립도 돼야 되고 시공사도 선정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주 및 철거, 착공의 입주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쳐가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1번에서 5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조금 빨리 진행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지나야만이 결국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대략 총 10개월 정도입니다. 1단계는 정비계획 고시 이후에 추진이 승인되는 단계까지의 과정이거든요. 일단 추진위가 이제 정비구역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추진위로 갈지 아니면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선택할지 주민들에게 3주 정도의 의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추진위로 가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추진위로 가겠다고 하면 추진위 용역을 구청 입찰 통해서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는 저희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를 바탕으로 소유주들의 명부를 확인하고 선거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결국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추진위원장,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께서는 4주간의 기간 동안 추진위원 선임을 병행을 하면서 추진위 동의서를 진구를 하게 됩니다. 전체 소유주의 과반 이상만 한정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추진위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총 기간이 대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설계사라든지 건축사 같은 것들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추정 분담금에 대한 심의, 이것은 지난 정비구역 안에서 있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추정 분담금에 대한 심의를 한 3주 정도 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기간으로는 대략 한 5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조합 설립 동의서라는 것을 진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소 전체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진구를 다 만족을 하게 되면 선관위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추진위원장 선거 때와 비슷하게 선거관리계획하고 이제 선거를 하게 돼서 이제 조합 창립 총회에서 가장 다득표한 분이 조합장으로 선임이 되게 되고 조합 설립 인가에 또 추가로 4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정비구역 계획 고시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한 총 10개월 정도라고 감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음마아파트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진위만 20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가능할 것인가? 현재 그때랑은 지금이랑 상황이 약간 다르죠. 음마아파트가 한창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 체제였었고 저희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이해관계를 여러모로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요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으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취합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일정을 좀 제시를 한 것이고요. 대략 이 정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은 사실 저희 미제협에서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죠. 모든 정보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지출, 모금 자금에 대한 사용 내역들도 철저하게 규명하고 심지어 감사까지 받았죠. 외부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더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최소화는 일단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일단 사업 수익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조합이 되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뒷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치근린공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치가 있게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업시설을 고급화하면서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공원 고도화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 정비구역 안으로 편입이 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용적률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더 이득을 보게 되고 임대 세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고급화 시공도 해야 합니다. 싸게 짓게 되면 미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금이 굉장히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층고는 당연히 높여야 될 것이고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리모델링도 용이한 구조와 공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법안들이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느끼는 그런 분담금은 더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선가 새는 비용들을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추정 분담금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시기별로 사업 비용들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계속 좀 공지를 좀 드릴 생각이고요. 주민 자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각 단계에 필요한 업체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계약과 공정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어디서 새는 비용이 없도록 주민 자체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렇게 비용을 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가 아니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오셨다고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란 무엇이냐? 어디서 들었는데 추진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으로 간다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좋다는데 혹시 미제협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조합 직접 제도가 이제 일반 재건축에서 꼭 통과하는 추진위를 건너뛰는 건 맞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기간이 평균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추진이 없이 조합까지 거치는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로 현재까지 나온 통계가 그렇다고 하고요. 하지만 추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까지 많이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건축 조합으로까지 가는 시간이 재건축 평균 2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정비구역 고시 이후에 재건축 조합 설립까지 10개월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주민 합의만 빨리 하게 되면은 조합 직접 설립제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요, 공공지원제도의 다른 말입니다. 이게 공공에서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제도고요. 실제로 구청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좋아하는 제도예요. 공공성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도 주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재건축 전문가를 직접 선임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제도입니다. 위험한 제도예요. 공공지원제도라고 하니까 공공재건축이라는 얘기도 떠오르고 공공재건축이 이름만 바꾼 게 신통재건축이잖아요. 신통기획재건축 때문에 속도 빨라진 거 느껴지셨습니까? 잘 느껴지질 않죠? 거기다가 저희 아파트는 2017년도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공지원 제도를 통한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하려면은 50% 이상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간 조합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강남권에는 이게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고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남권에 적용된 장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종합하자면은 실익은 없고 관에서는 원하고 공공성은 높아지지만 속도 측면에서 절대로 실익이 없고 업체 선정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고요. OS 요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OS 업체, 홍보업체라고 하죠. 이분들이 재건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의서 진구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OS 요원들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방방 돌아다니면서
뭐 동의서를 받아오시기도 하죠. 하지만 OS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조합장 선거는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다. 홍보업체에서 하는 거다. 굉장히 좀 왜곡된 발언들인데요. 조합 임원 선출이라든지 업체 선정 같이 이권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OS 의원, 홍보 의원들이 굉장히 활동을 하면서 재건축 물을 흐리고 있다는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대치 미도 아파트에도 홍보업체, OS 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죠. 화랑 C&D라고 하는 업체에서 지금 김계한 씨가 만든 재건축준비위원회 미재준에 작년 11월 달부터 계약을 맺고 단지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에 있는 그 사무실에 가시면은 사무국장님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실제로 만났었는데 조건이 6개월에 1억 정도의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김기한 씨 미재준이 지금 현재 그대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을 차지하게 되는 조건으로 1억 성공불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미제업이 추진위원회를 가게 되면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신들은 진리가 없고 설사지더라도 비대위를 만들어서라도 최후에는 자기들이 아마 이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사실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주민 관심 굉장히 저는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마 얘기 잠깐 드릴 텐데요. 음마 아파트 지금 현재 재건축 그 조합 총회에서 그 선임 총회에서 부정이 발견되어서 조합장의 직위가 지금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도 거래가 완전히 올스톱되었다고 하고요. 둔촌주공 전 국민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OS 업체라든지 상가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실패한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죠. 음마 그리고 둔촌주공에 계신 조합원들께서 어디가 모자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좀 이득을 보고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조직화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주민들께서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조금 자신 인생이 좀 손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제가 뭐 미디어 활동을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를 단톡방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하지만 관심 없이 내버려 뒀다가는 저희 미도 아파트도 이런 업체들이 놀이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포 온베일리, 반포 대장 재건축 아파트죠. 그리고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 1단지 재건축 아파트인데 하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 단지 모두 조합 분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아파트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조금 더 먼 얘기긴 하지만 주민 자체 전문가들이 좀 건축 전문가들이 좀 조직을 해서 하자가 생기기 전에 하자가 생기고 나서 고친 게 아니라 하자가 생기는 걸 좀 미리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시공 과정에서요. 그래서 미제협의 역할은요 준비이죠. 재건축 초기 단계고 현재 여러분들의 연락처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소식지도 발송하고 이제 그 설문조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밑받침이 되어야지만 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도 여러 가지 투명한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면서 빠른 그 동의율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진행이 빨리 돼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제협은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을 좀 약속을 드립니다. 정기적인 회의, 모임 지금처럼 할 거고요.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 할 것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굉장히 위험한 플랫폼이라고 아까 전에 민병대 조합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혼탁해지지 않고 묻지마 뉴스 올라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됩니다. 또 최근에 동별 반상회 단톡방도 만들었죠. 저희 지금 뭐 미적 조합 된다고 해서 당장
때려 부시고 이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 3, 4년, 4, 5년 정도는 현재 계신 미주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 발생 같은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남아 계시는 동안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별관상에도 더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네이버 카페 유튜브는 당연히 오늘 지금도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 계속 저희가 하는 설명의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시간 될 때마다 짬짬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설문조사 계속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 이거 발표 준비하는데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요. 주민 대표와 정기적인 만남 당연히 필요하고 설명회, 의견 수렴 박스, 개별 면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은요 앞으로 관과 합리적으로 합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빠르게 투명하게 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고요. 갑자기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행복한 재건축 조합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미도 아파트가. 근데 행복한 조합? 조금 이상하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행복한 재건축 조합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재건축 현장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 까레리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 재건축 조합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서 붙여와 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행복한 재건축 조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될까요? 이분은 개포 3단지 DH 아너일즈 조합장, 장현수 조합장님이죠.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조합을 이끄셨고 지금도 뭐 근데 지금 3프로 TV에 나오셔가지고 대담을 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바보야 재건축은 조합장이 문제야라고 하셨는데 잠깐 동영상 좀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조합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거의 한 99% 정도는 조합장 역량에 달려있어요. 그 정도로 조합장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왜냐? 그 조합장이 시공사도 상대해야 되고 설계사도 상대해야 되고 그다음 율사들도 상대해야 되고 또 지자체도 상대해야 되고 보신 바대로 저희가 행복한 재건축 조합이 되려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야 되겠죠? 분쟁이 적어야 될 거고 그 분쟁에 대해서 조합에서 잘 협의를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99% 정도는 조합장 역량이 달려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은 운 좋게 장영수 조합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한 조합이 되고 어떤 조합은 불행히도 비리가 많은 조합장이 만나서 시간은 오래 지나가면서도 불행한 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일단 지금 임박한 게 선거입니다. 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가 올 하반기에는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추진위원장을 잘 뽑아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심이 없고 건축 전문가를 뽑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행복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압구정 3지역에 대한 그 계획표를 갖고 왔는데요. 일요일날 하루 9시부터 6시, 오후 6시까지 보통 진행이 되게 됩니다. 휴일에 진행이 되겠고요.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 날짜에는 휴가도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고요. 오늘 집에 가셨을 때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 후반기 대략 한 9월경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추진위원장 선거 임박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관심 가져야 될 때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미제협에서 저희가 건축 전문가이시면서 추진위원장이 될 만한 후보를 추대하고 검증을 할 겁니다. 저희 미제협에서 추대하는 후보를 대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지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지만이 비대위가 설 자리를 잃고 저희가 이 업체들한테 휘둘리지도 않으면서 성공적인 재원 건축을 완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치니도 아파트 그 운영위원들 명단입니다. 저희 대략 한 30명 정도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 사회 맡아주신 김성령님께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을 서퍼님 같은 경우는 대기업 전무님이신데 힘쓰는 일을 잘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의자 나르고 막 단톡방 관리도 저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인데 오늘 못 오셨어요. 그리고 뭐 트위스님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무실 청소부터 도맡아서 말은 별로 없었어요. 회의 때 말 시키면 말을 안 하시거든요.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뭐 발라무님 같은 경우 감성 풍부하고 현사님이시고 뭐 여기 남충호 고문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라미도 같은 경우에 상표권 등록을 했거든요. 무상으로 도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바른 재건축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미제협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운영위원도 아니에요. 실제 홍보를 해주시고 전단지 돌려주시는 팀 미도 여러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 많은 60명 중에 특별히 감사한 분은 몇 분만, 나머지 분들이 좀 서운하시긴 하겠지만 꼽아보자면 특별히 엘리사벳님, 이분은 아이가 자녀가 3분이세요. 3분인데 지금도 밖에서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동남 의견 때 사무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맡아서 자리 지켜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이분이 거의 뭐 하늘에서 내려온 선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 보람님도 초창기부터 저 믿어주시고 전폭적으로 신뢰해주시고 정말 열정 넘치게 밖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그 마음 잊지 못할 것 같고 생각했던 분들이 더 많은데 뭐 아무튼 그리고 그 입대위 회장 김영구 입대위 회장님께도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대위 찾아뵀을 때 별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뭐 소통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좀 믿어주시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저희 많이 도움 주고 계시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노인의 차영경 총무께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백지동에서 김강규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6월 창립총회랑 7월 작년 7월 설명회 1차 설명회를 노인정에서 했어요. 자리 다 잡아놨는데 다른 쪽 준비위에서 그걸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저희 공지 다 해놨는데 근데 이 총무님께서 그거 다 막아주시고 저희 진행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습니다. 더 많은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봉봉미도 오현숙님도 사실 감사한 분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고 계신데 굉장한 열정으로 그리고 활발한 대관 업무로 그분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기는 게 좀 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포평야님도 제가 새벽에 막 6시에 막 힘들다고 뭐 도와달라고 했는데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저 도와주시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나와서 봉사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2023년도 저에게는 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감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도 과정을 즐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의롭고 정말 바른 분들 만나게 돼서 전 정말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미제업 혼자서 하지 않을 거고요.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에 관심 잘 가져주시고 잘만 추진위원장 선임해 주시면은 앞으로 10년이 마음이 편하시고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